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너리스탁의 박중혁입니다. 오늘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전장의 출발은 그닥 우리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또 오후에는 코스피의 경우는 양전환을 하면서 또 마감을 해줬고, 또 코스닥의 경우는 비록 음봉 마감이지만 또 하락 마감을 했지만 또 아랫골이 달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계속 제가 지난 4월 27일에 아랫골이 달린 양봉 또는 일봉상의 61선, 61이평선의 부근 라인을 좀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 들어와서 저점과 저점끼리의 라인 각도, 잠시 후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라인 주요 구간을 지금 위협하기도 했고 좀 살짝 또 코스닥의 경우는 이탈을 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시장의 지금 화두는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 증시도 중요합니다만 미국의 부채 한도, 디폴트가 좀 중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흘러 지나가듯 뭐 잘 끝나겠지 이렇게 다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정부와 공화당에서 서로 힘겨루기 밀당을 하지만 결국에는 협상을 극적 타결을 통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그래 뭐 잘 풀어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에 따른 혹시 모르는 대책 또 대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회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으면 롱런을 어떻게든지 하면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새와 같아서 금방 날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항상 또 담금질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코스피 차트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잘 보실까요? 자, 차트 화면 쭉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증시는 이렇게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60일 이평선에서 딱 걸쳐가지고 이쁘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추세 라인대를 한번 그어볼게요. 작년 하반기에 생긴 작년 9월 30일과 또 1월 초에 생긴 하단과 하단끼리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이라서 정확히는 안 되겠지만 러프하게라도 할게요. 자, 이렇게 화단을 그었고요. 그 다음은 무엇이 될까요? 자, 우측 연결도 하고, 잠시만요. 자, 그 다음은 1월 저점, 그리고 3월 중순이죠. 3월 중순, 눌림목이라 할 수 있는 3월 중순을 이렇게 이으면 뭐가 보이십니까? 딱 지금 코스피가 요 각도를 가파르게 올해 올라왔던 가파른 상승의 눌림을 받고 올라오면서 또 눌림을 지금 받을 것이냐. 딱 이런 기로에 서 있죠. 화면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기로에서 이제 반등을 이어갈 거냐. 제가 여기서 한번 또 한 가지 지표를 넣어드리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HTS 혹은 모바일 차트를 여시면 기본적으로 주가 캔들, 가격 차트가 나올 거고요. 캔들 차트가.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거래량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일목균형표라는 지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일목균형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일목균형 지표. 그래서 이것을 꼭 한번 설정을 해서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어떤 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름대만 한번 혹은 후행 스팬만 넣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자, 후행 스팬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게 또 해도 되고요. 그래서 올해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구름대를 아래에서 위로 치고 가는 자리가 어찌 보면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 내려온다면 이 구름대는 지지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 구름을 하단 이탈한다면 또 매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 이게 아주 일목균형표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어떤 매수 매도의 전략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우리 코스피 한번 빗대어 말씀드려 볼게요. 아주 오히려 우리 코스피라든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는 이런 게 정석적으로 잘 맞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또 대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또 어찌 보면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고, 자, 여기는 눌림목, 그죠? 구름대를 어떻습니까? 구름대를 하단을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죠. 구름대를 이탈하지 아니하면서 또 4월달 이렇게 한 달 동안 아주 급격하게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아직은 구름대 위에 있다라는 거죠. 일목균형표에
구름대 위에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서 보신 대로 올해 들어와서 가파른 상승세의 또 라인 각도의 눌림목 자리이기도 하고요. 눌림목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일 하나 요 라인대가 어떻게든지 이제 용을 쓰고 반등을 통했지만 이 구름대 하단으로 나간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좀 앞서 이제 디폴트 우리 미국 부채 한도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시장 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종목 상담 전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도 물론 아무리 개별 종목을 하시더라도 시장의 흐름들 일단 중요 국면이잖아요. 평소에는 크게 보지 않더라도 지금 이렇게 중요 국면에서 한 번씩 점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 뭐 6월이나 이게 뭐 5월은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6월이나 혹은 그 이후에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나온다면 정말 그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오히려 큰 기회가 어떤 기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과거의 사례를 통계를 놓고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찬스가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5월에 지금 이제 5월 중순입니다만 이 디폴트가 6월이거든요. 이게 6월 초에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뭐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 증시도 좀 빠졌죠. 또 금요일날 반등에 나설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5월 중순까지 만약에 시장이 이제 올라간다면 오히려 5월 하순, 그러니까 약 5월 26일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 또는 5월 마지막이 이제 5월 29일 다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 대체 휴일로 쉬잖아요. 그러니까 30일, 31일 그러니까 5월 26일 5월 30일, 31일 요 3일간은 달력을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오히려 5월 말경부터 하방 이렇게 꺾일 수 있겠다. 그리고 만일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5월 말경에 오히려 다시 턴을 하는 모습이 나와서 결국 제자리가 될 공산이 큽니다. 5월 달은. 그래서 5월 남은 기간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뭐 이제 굳이 따지면 3주인데 실거래일은 한 2주 정도 11, 2거래일 남았습니다만 11, 2거래일 동안에 시장은 크게 상승과 하락이 나오겠지만 상승을 한다면 오히려 다시 이제 5월 말 이후에 6월은 내려올 것이고 또 5월 지금 여기서 하락을 한다면 다시 5월 하순경부터 올라가서 내나 같은 자리를 맴돌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어떤 액션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과거 사례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또 과거에 그때 2011년도에도 시장을 함께 했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그 2011년도 7월이거든요. 한번 코스피 차트로 2011년도 7월 한번 가볼게요, 제가. 2011년도 7월, 8월이거든요. 이거 뭐 한참 다녀가야겠네요. 2011년도. 자, 여기네요, 여기. 자, 2011년도 7월과 8월입니다. 7월과 8월. 6, 7, 8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우리 증시가 요 정도였고 7월 달에 지금과 같이 미국 증시가 부채 한도의 어떤 이슈가 나와서 협상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미국은 이제 부채 한도를 딱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 국가의 부채가 딱 차면 더 이상 뭐 가령 공무원들 월급이라든가 혹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가 셧다운 멈춰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부채 한도를 결정하는 것을 하원에서 좀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정부가 아닌 공화당에서 하원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와 미국 현 정부와 공화당과 이렇게 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밀당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극적 타협을 해서라도 5월 말 또는 6월에 뭐 디폴트 없이 부채 한도를 협상해서 잘 진행될 거라 우리는 예측 또는 예상 또 바라고 있습니다만 만일 하나 협상은 됐지만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을 된다던가
혹은 부채 협상도 안 된다던가 이러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과거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그동안에 미국은 수차례 많은 부채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많이. 그런데 시장에서는 2011년도 여름,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보시면 2011년도에 7월 달에 협상은 잘했습니다. 7월 말에 협상은 잘했는데 문제는 8월에 이제 신용 등급 회사가 있어요. 신용 등급을 이제 매긴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피치, 뭐 S&P, 무디스가 있는데 그때 당시 무디스에서 S&P 미국 지수를 신용 등급을 낮춰버렸습니다. A 트리플에서 한 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때가 바로 8월 이제 5일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증시로는 8월 3일 수요일, 8월 4일 목요일 이후에 5일이 우리가 8월 5일이 휴장이었습니다. 8월 5일이 죄송합니다. 8월 5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 갭 하락으로 꽝 떨어져 버리잖아요. 양봉으로 끝났지만 갭으로 떨어졌어요. 시장이 뭐 4%, 뭐 코스닥의 경우는 더 빠졌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고점 대비 그러니까 협상은 잘 끝났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 증시는 어떻게 됐느냐? 이 약 25% 정도 최저점까지 쭉 한다면 약 25%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 협상은 잘 마감을 했지만 신용 등급이 하락을 했던 여기 시점이죠. 그러니까 8월 4일의 종가 대비로는 8월 4일에 이제 뭐 살짝 러프하게 찍어 보겠습니다. 약 20%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20%가. 자, 신용 부채 한도 협상은 잘 마무리를 했는데 며칠 후에 신용 등급 회사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사상 유례 없이 한 등급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기간에. 시장 자체가 15%, 20%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데 한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물론 다 회복하고 이제 더 올라왔죠. 그러나 6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한번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그때도 이때 저도 이제 한번 과거 2011년도 8월을 한번 곰곰이 7월 8월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동물이 과거에는 분명히 겪었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가 뭐 코로나 때가 더 힘들었잖아요. 분명히 더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이랬었구나. 그래서 다시 주가는 회복하고 상승하는구나. 정말 위기였지만 거기가 기회였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상 만약에 지금 당장 나한테 그것이 다가온다면 오히려 그때가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증시가 과거 2011년도 여름처럼 우리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 나스닥이 충격을 받는다. 다우가 충격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만일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증시도 또 미국도 협상을 잘 타결했습니다만 지금 피치에서도 신용 등급에 대해서 조금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일 협상은 잘 마무리가 되지만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던가 혹은 협상조차도 못한다던가 그러면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어땠었느냐.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야지. 그냥 무작정 잘 될 거야. 가다가 만약에 엎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안 엎어지면 좋겠지만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아니하고 잘 풀어서 또 우상향으로 우리 모두가 좋은 시장을 맞이하면 좋겠지만 또 아시다시피 시장은 마냥 상승할 수도 없고요. 마냥 하락할 수도 없습니다. 상승하는 가운데 조정이 있고요. 또 하락하는 가운데 반등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시장은 5월 26일 그리고 29일은 이제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5월 26일 다음 주 금요일 또는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5월 26일, 5월 29일이 아닌 30일, 31일 요 기간 내에 한번 시장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6월 부채 협상을 딱 앞두고.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다시 올라올 거고 그 전에 상승을 한다면 뭐 계속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인데
올라갔다면 내려올 것이고 내려간다면 올라올 것이다. 요것을 좀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는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막 하지 말고 내려오면 쫄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다시 올라간다는 꼭 생각을 하시고 내가 단타로 볼 거냐 스윙으로 볼 거냐 종목마다 좀 다르잖아요. 내가 포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니까 내가 여기서 상승을 하든 하락하든 이 종목은 빠르게 대응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스윙으로 본다 할지라도 어쨌든 중요 맥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지금보다는 앞으로 흐름이 더 중요한데 여기서 내가 힘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지쳐서 정말 힘을 써야 할 때 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아쉽더라도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수익을 주면 짧게 번트라도 되고 1루타 어떻게든지 도루 해서 출루를 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에 목적을 두고 좀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6월 달에 이제 부채 협상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혹시나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을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항상 계속 체크를 했다가 만일 하나 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또는 뭐 다른 뜬금없는 이유가 생겨서 주가가 만약에 충격을 받는다면 정말 이제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 어떤 하락의 이후에 더 좋은 이제 또 한번 찬스가 올 수 있다 이거죠. 아셨죠? 시장은 계속적으로 기회가 옵니다. 다만 기회는 새와 같아서 준비를 충분히 해두자.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장 얘기는 뭐 앞으로도 중요 부분이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의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전에서 이제 시장 얘기를 좀 제가 해드렸는데요. 보통은 제가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하죠. 딱 간략하게만 딱 짚어드리는데 지금부터 5월 말까지 혹은 6월 초까지 해서 제가 앞으로는 시장 얘기를 좀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주요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개별 종목, 재료주, 테마주, 급등주를 하더라도 시장 마켓
돌아가는 판때기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평소에는 저도 시장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딱 각계전투 종목을 가지고 투자하면 되고요. 다만 주요 국면에서는 전체 또 판때기 흘러가는 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해드리는 거니까 또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유튜브에서 올려주셨고요. 성광밴드시네요. 자, 차트 보면서 또 이어갈게요. 매수가는 13,200원이시고요. 그 다음 비중은 약 한 8% 정도 되시네요. 자, 성광밴드 보시면 그냥 쉽게 제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단타인 단기, 그러니까 당일을 포함한 하루 이틀 내에 볼 거냐, 혹은 뭐 주, 월, 혹은 뭐 6개월, 1년 중장기적으로 볼 거냐. 뭐 투자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뭐 기준이라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레인지 자체도 서로 다를 거고요. 투자자마다 투자 금액도 다르고, 투자 성향도 다르시고, 또 관점도 다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릴 때 어떤 큰 흐름들도 보면서 맥자리를 좀 잡아 드릴 거고요. 또 단기적으로도 주요 라인을 좀 설정해 드릴 테니까 그 위아래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성광밴드도 뭐 최근에 시작 발표도 하면서 좋은 어떤 흐름인 가운데 이제 5월 8일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중에 좀 급등하는 모습인데, 사실 차트적으로만 보면 와 이거 뭐야 급등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엄청 강하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11%. 그러니까 11% 상승이 누구 입장에서는 크게 볼 수도 있지만 누구 입장에서는 뭐 1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그 단편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지만 성광밴드라는 종목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과거 사례를 놓고 본다면 지금 거래량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나왔었던 거보다는 안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량도 좀 동반을 했고, 또 5월 8일에 어쨌든 상승으로 한번 가고자 하는 변곡이 발생을 한 거죠.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놨잖아요. 13,200원이 지금 진짜 시청자분 매수 단가인데, 자, 요걸 한번 살짝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13,200원 요 한번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이제 체크를 도와드려 볼게요. 자, 성광밴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한번 이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8일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변곡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이을 수도 있겠고, 이건 투자자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점의 꼬리, 윗꼬리, 아랫꼬리를 무시하고 건너뛰어도 상관없겠고요. 어쨌든 몸통의 중간값 정도를 대충 러프하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대충 눈대중으로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때요? 몸통의 중간값이 막 12,000 후반대죠. 그러니까 5월 8일에 이 상승했던 봉의 시가 12,230원 또는 저가 12,110원. 약간 피겨가 있으니까 12,000원이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든지 꾀하려고 갈 것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이 이렇게 대량 거래량, 누군가는 돈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물론 230만 주의 거래량 중에 매도도 있을 것이고요. 매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시초부터 강하게 상승으로 끌어올리고 윗꼬리도 얼마 달지 않은 상태거든요. 누군가가 종가까지도 잘 관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 추가 상승은 이루어지려고 했지만 다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딱 이 몸통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몸통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몸통의 중간값까지도 오지 않는 상태죠. 만약에 이걸 디테일하게 조금은 이제 어떤 스킬을 발휘를 해서 분할 매수를 해본다면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나누기 3을 합니다. 그래서 4선 나누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수열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뭐 38.2, 61.8입니다만 그냥 우리가 대등하게 0, 100, 가운데는 50이잖아요.
그럼 나누기 2 하면 50인데 나누기 3을 하면 33.3, 66.6. 그래서 그 단계에서 1차 매수 혹은 2차 매수 혹은 1차 매수 후 추이에 따라서 뭐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추이에 따라서 돌린다면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광밴드는 단기적으로 대량 거래를 동반했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건 좀 아쉬워요. 이후에는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5월 9일 날은 추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해서 물갈이하는 과정 속에 이제 거래량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광밴드는 이건 보유자뿐 아니라 보유하지 아니한 분들도 이제 한번 관심을 갖고 이 봉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5월 8일에 하단부가 깨지지 아니한다면 이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 보유자분은 보유자분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한 분들은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주가를 관리하고 치고 나가는지 한번 공부 차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떠한 주가의 파동과 패턴, 그리고 그 가운데 상승 변곡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다만 아쉽다면 앞전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것보다 거래량이 좀 적긴 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거래량이 바로 나오는 어떤 안타까움은 있는데, 아쉬움은 있는데, 흐름상에서 뭐 아직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 쏘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보시면 2022년 9월의 고점과 또 연말의 고점을 고점과 고점끼리 딱 이었잖아요. 그럼 딱 위에서 이제 놀고 있는, 이게 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 저항이 있어서 뚫고 가면 좋죠. 그러면 최고 베스트겠지만, 저항은 또 저항대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항이니까 당연히 저항 이렇게 맞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뚫었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아셨죠? 문제는 그 다음이죠. 문제는 그 다음. 그러니까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에서 머리 맞고 내려온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 하단부,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올라갈 때도 위에서 저항을 맞는 거는 당연한 거고,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내려올 때도 주요 하단 지지 라인을 받고 다시 리바운드 재상승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광밴드가 지금 5월 8일,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5월 8일 이후에 그냥 계속 쭉 치고 가면 좋겠죠. 그죠?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랬으면 좋았을 테고, 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머리 맞고 바로 빠졌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주요 라인을 돌파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다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바로 지금은 간당간당한 라인대에서 목 딱 걸려 있잖아요. 내일부터 이렇게 치고 가던가, 혹은 이 안에서 좀 눌렀다가 치고 가던가. 아셨죠? 다만 이 하단 라인은 깨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약 12,000원 초반, 12,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상이면 오히려 지금은 홀딩을 하고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전에 강하게 상승했었던 구간대에 다시 회복 및 그 이상으로 가려면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을 해줘야겠죠. 더욱더 강력한 이슈와 동반하면서. 지금 제가 이 성광밴드라는 얘기를 기술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는 보유자 측면에서, 혹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 종목을 매수매도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어떻게 중간값, 상단과 하단의 중간값, 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잡아보겠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 종가와 시가 그 폭 나누기 3을 해가지고 3분의 1지점, 3분의 2지점 이런 자리에서 딱딱 매수를 통하면 매수가가 중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완전히 바로 다이렉트로 무너지지 아니한다면 이 종목은 분명히 또 거기서 팔 수 있는 기회, 수익을 줄 겁니다. 얼마나 주느냐가 이제 그 다음 숙제겠죠. 그래서 성광밴드가 지금 13,200원이면 뭐 괜찮은 가격이고 약간 이제 수익권이시네요. 문제는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이잖아요. 그럼 이제 목표도 봐야 하는데, 목표는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 폭만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폭만큼 눌림목이 어제의 저점 13,150원이냐? 그건 모르잖아요. 왜? 내일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치고 갈 수도 있지만 다시 안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뭐 5에서 10% 레인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틀을 잡고 한번 보시되, 물론 이제 그건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에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5에서 10% 내에서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드리기도 합니다만 만약 이 종목이 이제 더 이상 추가 하락 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13,000원 중후반, 14,000원대로 올라가 준다면 이 폭만큼 이 저점 대비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정 구간에 따라서 얼마나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승하는 가운데 수급과 이슈가 붙는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점은 5월 8일에 상승 변고 요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기준으로 몸통에서 분할 매수. 하단 이탈하면 안 되겠고요. 또 다시 우상향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 준다면 13,000원 중반 오늘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지만 다시금 올라갔을 때는 이 폭만큼 약 한 1,000원에서 1,500원 레인지네요. 그러면은 뭐 한 14,000원에서 14,000원 중반 정도가 1차적인 타겟이 될 수 있겠고 거기서 이제 어떠한 수급과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주가라는 게 상승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렴, 횡보도 있다라는 거 그것을 한번 유념을 하시고 또 이어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문자로 문의를 주셨네요. 09번 그리고 매수가는 13,000원. 아이고 왜 이렇게 높으세요? 아이고 이게 직접 통화를 해서 안타까움을 같이 그죠? 자, 아무튼 시청을 하고 계시는 09번 시청자분 단가가 너무 물론 이제 매수하셨을 때는 13,200원이 뭐 저점이다.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고 사신 거겠죠. 그죠? 언제 사셨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도 이전에 사신 건지 혹은 작년 연말에 혹은 올해 이제 2월에 사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중도 20% 적은 비중이 아니시네요. 많이 속상하실 것 같다. 그죠? 어디서 사셨는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제 주식 투자를 이것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구 음원만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현재 다른 종목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신규 종목도 신규 종목을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 좀 기술적으로 물론 이제 내부적인 기본적인 거는 또 한번 또 찾아보시고 혹은 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제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 한번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이제 좀 한가한 시간대 제가 한번 같이 봐드릴 테니까 아셨죠? 핸드폰 드시고 카메라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하단부에 여기 QR 코드 나갑니까? 이쪽인가? 그래서 QR 코드 딱 링크를 하시면 딱 링크 떠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박중혁 이게 뜰 겁니다. 아셨죠? 근데 거기 또 코드번호 걸려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드번호, 비밀번호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1234. 아주 쉽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시면 앞으로 투자하실 때 물론 이제 톡방에서 제가 또 해드리는 게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장중에도 얼마든지 좋은 종목들도 추천드릴 거고 또 장중에 이슈, 재료, 투자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들도 제가 제공해 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오셔서 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속상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좀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그냥 작년 하반기나 연초에 바라봤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공구먼이 그죠? 22년도에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했죠. 이게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약간 이제 비대면의 어떠한 급발 그 수급도 좀 받은 게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제가 어느 편에서도 얘기했는데 모두 제자리. 그러니까 어떠한 일회성이든 혹은 뭐 좀 그 이슈가 좀 길어지든 본업도 본업입니다만 어떠한 테마빨, 어떤 이슈빨은 혹은 이벤트 기간이 있는 어떤 것들은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와요. 다만 이제 그렇게 제자리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그냥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겠죠. 그죠? 이 엄청난 매물을 소화하고 가려면 이 올라왔을 때보다 더 강력한 호재가 터져야 돼요. 아니면 본업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던가.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구음원은 그런 모습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악재가 최근에 계속 맞물리면서 주가도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것도 아니죠. 하락 반등 또 하락 반등이 나오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계속 쭉쭉쭉 해드리냐면 단가 대비 너무 많이 내려와서 4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적지 않은 비중이라서 아마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좀 골치 아픈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이 종목은 이러합니다 저러합니다 이게 얘기해드리는 것보다 좀 한숨 돌리시라는 마음에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상장하고 얼마나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고점 대비 반, 심하면 반의 반까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얼마나 빠졌습니까? 아니 시총 대형주도 고점을 치면 엄청 빠지는데 하다못해 그죠? 고점 대비 86%가 빠졌고 시청자분 단가 대비는 한 40% 정도 빠졌는데 한번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셨다가 일단은 남은 자금 가지고 그래도 80%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하면 안 되죠. 왜? 가령 저는 이제 이런 질문해요. 이걸 손절하고 갈아타는 게 좋을 것이냐? 어떻게 이제 많은 종목들이 많이 몰려 있다.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 것이냐? 많은 질문도 받고 또 많은 제가 강연을 해드리는데 정답은 없지만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건 가령 마이너스가 40%면 100만 원을 샀을 때 마이너스 현재 40만 원이잖아요. 자, 공구음원뿐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현재 종목이 다 수익이면 괜찮죠. 또 뭐 5% 내외, 약 10% 내외 정도면 괜찮은데 좀 많이 추가적으로 20%, 30%, 40% 하락이 돼 있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넘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뒤늦게 뭔가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세요. 여유 있게 한번 기다려보고 대신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기다려보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추이도 보고 아셨죠? 그래서 대신에 남은 돈 가지고 신규 종목을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면 여기서 한 10만 원 벌었어? 그럼 공구음원에서 10만 원만큼 떨어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도 되니까 공구음원을 끝까지 붙들고 한번 가보겠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사면 공구음원에 집중 투격을 해버리면 투자를 하시면 그래서 또 수익 나면 좋지만 더 매수를 하셨다가 시간이 더 혹은 추가 하락이 나오면 고통이 더 가중되니까 지금은 홀딩을 하셨다가 남은 80%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좀 투자하셔서 거기서 수익 창출을 한 다음에 5만 원이라도 벌면 5만 원어치 떨어내고 10만 원 벌면 10만 원어치 떨어내고 이런 식으로 한번 계좌를 운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 정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또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덕산 테코피아 가격은 아이고 24,800원. 비중은 10%시고요. 너무 또 한번 또 이어가 볼게요. 일단 종목 섹터는 좋습니다. 좋아요. 자, 제가 앞서 지금 시장 얘기를 해드릴 때 또 이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방송상 마감하고 지금 여기서 한번 이어가 볼게요. 뭐냐면 2차 전지잖아요. 그죠? 지금 2차 전지 어떻게 됐어요, 다들?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많이 빠졌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2차 전지뿐 아니라 좀 관련돼서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이 섹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좀 투자자분께서 편하실 것 같아요. 덕산 테코피아뿐 아니라 2차 전지가 전기차 시대의 전기차의 핵심이 배터리니까 그 배터리에 2차 전지가 곽광을 받았고 최근 3, 4년간 아주 시장에서 최고였잖아요. 특히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아주 급격하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고, 그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으니 급격하게 내려온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온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종목이 빠져요. 왜 빠져요? 상승을 했으니까 내려오는 거죠. 다시 또 상승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2차 전지가 왜 많이 빠지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 지금 전기차, 앞으로는 다 전기차로 바뀌잖아요. 그죠? 지금 전기차의 보급률은 몇 %입니까? 우리나라, 또 미국, 물론 전 세계,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가 그냥 100%로 싹
전체 바뀔 건데 거기에 핵심인 2차 전지는 당연히 죽지 않는 사양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모두 제자리 혹은 하락하는 가운데 이제 이 섹터나 이 종목이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 섹터만 놓고 본다면 전혀 죽지 않았죠. 앞으로도 뭐 2030년대 자동차,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문제는 그동안에 2차 전지에 2자만 섞였어도 배터리에 배자만 섞였어도 그죠? 그냥 너도 나도 올랐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종목마다 옥석 가리는 시간도 가질 것이고 그러면 그중에 대형 어떠한 우리 이제 대표 K 배터리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SK온 또 뭐 에코프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대표 종목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같이 수혜를 받고 살아날 같이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 오히려 시장이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어찌 보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2차 전지 너무 올라간다 너무 올라간다 물론 그 가운데 수익 내신 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쳐다보기만 하신 분들도 내려만 와라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슬슬 내려올 때가 매수의 적기다. 그런데 막상 내려오니 어때요? 내 이 종목이 내려오기만 해라. 내가 이제 가령 뭐 10,000원에 매수를 해서 9,500원, 9,000원, 8,500원, 8,000원 올 때마다 촘촘히 분할 매수할 거야. 또는 뭐 10,000원에 매수했다가 뭐 10% 정도 빠질 때마다 모아갈 거야. 이렇게 딱 작정을 했어도 막상 내려오면 못 사요. 이유는 뭘까요? 자,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에 오셔서 또 함께 그 다음을 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덕산 테코피아는 이제 뭐 2차 전지뿐 아니라 또 시장에 맞물려서 또 가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한번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자, 뭐 덕산 테코피아뿐 아니라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OLED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좋잖아요. 제가 물려도 자동차 반도체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또는 뭐 반도체, 자동차 지금 자동차가 좀 좋습니다만 또 자동차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섹터별 지금 돌아가면서 시장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것을 이제 기회 삼아서 단발성으로 움직여 주시고 만약에 앞서 시장을 얘기했을 때 시장을 좀 큰 흐름을 얘기한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던가 뭐 디폴트라던가 어떤 큰 액션이 나와서 만약에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 그때는 정말 절호의 찬스다. 그때 정말 이제 좋은 종목들 흔히 말한 줍줍, 흔히 말한 진짜 강력 배팅을 하셔야지. 지금은 배팅보다는 좀 관망 위주로. 그러니까 이미 사서 내려왔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빨리 손절 치고 나와서 다시 보든지 아니면 너무 내려왔으면 지금은 이제 좀 기다렸다가 반등 시 비중을 좀 줄여본다던가 반등 시 내가 준비했던 종목으로 갈아탄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말이 좀 길어졌네요. 좀 너무 속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 종목도 아주 좋습니다. 종목 좋고 양호합니다만 다만 이제 단가 대비 너무 높게 내려와서 그렇지 일목균형표 보신다면 구름대 딱 하단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급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시청자분 단가까지 뭐 24,800원이라든가 25,000원 이상으로 뭐 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일 것 같아요. 반등 이후에 그 다음 내려왔을 때 이 하단을 안 깨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죠? 좀 시간의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고 뒤늦게 뭔가를 하면 오히려 악수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 오히려 더 가중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개별 종목도 개별 종목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움직임이 일단 마켓이 중요하니까 마켓을 보면서
내가 다음 행보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종목은 문제 없다. 양호한데 다만 이제 단가가 너무 높으시니까 또 비중도 적지 않게 있으시고 하니까 좀 그러시는데 오히려 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길어졌네요.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코스모화학이요. 코스모화학. 코스모. 예. 자, 그리고 코스모화학인가요? 네, 코스모화학. 네, 코스모화학 매수가나 비중 뭐 궁금한 점 말씀해 주시면 30%고요. 네. 65,500원이요. 자, 매수가는 65,500원이고 네네. 비중이 많으시네요. 네. 근데 또 비중은 많으시지만 또 매수가 대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흔히 말해서 살짝 물렸네요, 그죠? 네네. 더 물어버릴까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건 네네. 걱정한다고 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지나간 거 어쩌고 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을 65,500원에 매수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가령 너 왜 거기서 샀니? 예. 누가 이럴 줄 알았나? 그죠? 오를 줄 알았지?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그 또한 지나간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그죠? 예. 이렇게 내려온 건 결과론적인데 다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누구도 100% 기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예측이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죠? 네. 그러면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도 여기가 94,600원이 고점일지는 그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선생님? 예, 예.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제 내려온다면 이렇게 이제 가령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꺾일지라도, 이렇게 될지라도. 네. 아셨죠? 근데 이 종목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여기 살짝 반등 나왔네.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내 단가, 선생님 매수가 대비, 내 단가 대비 많이 내려와서 속상하지만 종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상 가격까지 갈 수 있나요? 65,500원까지요? 네네. 약 65,000원 전후로는 부근은 다시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보세요? 네네. 자, 보세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제 만약이에요. 조금 더 빠지든 내일부터 반격에 나서든 약간 요 정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자리 잡아서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아니 너 무슨 말이야?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자, 선생님 네. 두 가지를 확정하지 마세요. 상승한다, 하락한다, 그걸 확정하지 마시고 네. 65,000원, 약 65,000원 부근에서 자리 잘 잡으면 더 가는 거고 예. 그렇지 않고 꺾이면 더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생각을 해두세요. 그러면 추후에 65,000원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남은 시간 한번 숙제. 아셨죠?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좀 네? 기다려요. 지금은 기다려야죠, 당연히. 지금은 당연히 기다리시고. 선생님, 힘드시면 지금은 기다리시고요. 네네.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보세요. 대신에 64,000원, 5,000원 두 구간이 가면 거기서 얼른 빨리 올라가라, 상승해라 또 좋지만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또 그래서 그 구간이 가면 또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또 이어갈게요. SK 오션 플랜트 네. 19,500원요. 30%. 이제 그냥 오늘 사셨나요? 아니요, 한 3월 달에 산 것 같아요. 아, 근데 다만 이제 매수가 부근일 뿐이고 산 거는 3월 달에. 네네. 예. 궁금한 점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갈 건지 더 사도 될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매수가 19,500원이고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30%요. 30%. 여기서 더 사시려고요? 올라간다면 더 살 수도 있어서요. 올라간다면 더 사고 뭐 시간 걸려더라도 난 상관없다. 그죠? 시간은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고 한도. 예. 한- 그리고 만약 여기서 안 올라가고 내려오면 어떡하죠? 기다릴 거예요. 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뭐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자, A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을 매수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을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가져가 볼 테야. 혹은 아니야, 그냥 올라오면 빨리빨리 챙겨야지. 그런데 내려가면, 반대로 내려가면 빠르게 끊고 나와서 다시 한번 하단을 노린다던가. 가령이에요, 가령. 자, 이제 SK 오션 플랜트뿐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19,500원에 매수했다가 만약에 19,000원이 이탈한다면 혹은 18,500원이 이탈한다면 혹은 뭐 18,000원 이탈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끊고 더 아래에 좋은 가격대를 기다릴 것이냐. 또는 어차피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갈 건데 뭐 홀딩할 거야.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그죠? 대신에 오히려 내려가면 난 더 매수할 것이다. 이런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A라는 종목을 가지고도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저렇게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셨죠? 한번 그냥 쭉 풀어 가볼게요.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의 경우는 지금 선생님 딱 매수가가 어찌 보면 작년, 재작년 저기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부터 딱 맥자리예요. 맥자리. 중간 매우 중요한 자리다 이겁니다. 이 자리가. 차트를 보시면 딱 중간값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높낮이가. 이 구간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약 19,000원대, 이제 19,500원이신데,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물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래를 크게 깨지는 않아요. 그 하단부를 크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입장에선 최근 올해 매수를 하셨거나, 혹은 그 전부터도 계속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수익이 나기도 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왔다가 그죠? 그 얘기즉슨 이 구간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대 약 이제 그 구간대라고 한다면 지금 뭐 추천자본이 매수하신 19,500원이라던가 혹은 약 2만 원대가 2만 원대가 많이 맞물려 있는 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단으로는 18,000원, 네? 그리고 2만 원. 그럼 위로는 2만 원, 2천 원. 그죠? 그러니까 딱 2만 원을 경계선을 그어놓고 아래로는 18,000원, 위로는 2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다만 좀 더 올라가냐, 내려오느냐. 그 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사시는 만약에 내려왔으니까 산다라고 했을 때 자칫 더 깊게 누를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현재 물량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다시 한번 또 여기서는 자리를 잡고 계속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마우스가 선이 부드럽게 안 가지네요.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서 좀 계속 지지는 나오는 모습이니까 조금 보유하셨다가 다만 위로 크게 점프를 못 해요. 위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조금 이왕이면 많이 수익 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래서 좀 아쉽더라도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비중이 30%씩이나 되니까 뭐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뭐 3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내가 보유한 물량을 혹은 한 주든 두 주든 올라갔을 때 한번 팔아보시면 내가 이 종목을 바라봤을 때 처음에 내가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투자해야지라고 했지만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또 자고 일어나면 내일과 내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당연히 홀딩을 하시고 타겟은 얼마일까요? 22,000원. 아래로는 18,000원. 2만 원에서 아래로는 18,000원, 위로는 22,000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22,000원 뚫고 자리 잡으면 이제 위로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가 18,000원을
깨고 회복을 못하면 좀 더 이제 아래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대에서 올라갈 때 조금씩 한번 팔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 한번 보실까요? 아, 유튜브에서 올려주셨네요. 유튜브 프로텍 종목은 프로텍이시고 매수가는 31,500원이시고 예, 비중은 10%시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이 수익 중에 좀 더 이제 전문가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연락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아무렴 이제 손실 중인 가운데 이 종목을 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한번 참고해보고 또 정리해보시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뭐 어찌 보면 근데 저는 한 5회 뭐 단타가 아니시라면 혹은 단기 스윙이라고 하더라도 한 5에서 10% 레인지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언제든지 왔다 갔다 비일비재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를 친다면 혹은 내가 오늘 내일 단기적으로 내가 플레이를 해본다면 최대 10%고 한 5% 레인지에서 짧게 뭐 풀어가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 10% 정도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 있다. 그런 관점이거든요. 다만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고려해서 5%든 10%든 수익을 줄 때 좀 챙겨가자. 그런 취지고 5% 10% 빠졌다고 해서 그때마다 손절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그 이상으로 내려가신 종목들의 경우는 뭐 20%라든가 30%, 그다음에 앞전에 좀 40% 만큼 하락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손절 확정을 해버리면 그 이제 자 가령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지금 프로텍도 지금 보시면 약 30% 하락 중인데 100만 원에 지금 30%가 하락을 했고 내 돈은 시드는 70만 원인 거야. 그럼 30%를 손절을 해버리면 70만 원 가지고 30만 원을 벌어야 한다는 건 단순히 30% 수익 나면 안 되죠. 30% 손절했으니까 30%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30%를 손절하면 45% 수익을 내야 내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래저래 종목의 사연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지금은 홀딩을 하시고 다음 흐름에서 반등시 손실폭을 좀 줄이면서 물량을 좀 줄여가고 남은 돈 가지고 저 박준혁과 함께 신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분만큼 좀 덜어내고 그렇게 계좌를 풀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셨죠? 저 박준혁의 노란톡방 오시는 방법은 핸드폰 여시고 카메라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뜰 겁니다. 링크 터치하시면 서울경제 박준혁 노란톡방 뜨거든요. 그럼 또 거기 비밀번호 넣어야 돼요. 코드번호는 1234. 1234 누르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함께 또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종목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네. 볼게요. 인탑스고요. 네, 인탑스. 네, 37,300원에 비중 40%입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은 또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제가 이거 지금 산 지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사고 계속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오늘 물타기를 조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손절을 물타기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그러면 다 한번 보이는 대로 쭉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네. 물타기 좋죠. 물타기 좋죠. 차곡차곡 사서 많이 먹어야 좋죠. 조금 사면 뭐 조금 먹잖아요. 그죠? 네, 네. 많이 사면 많이 먹지. 예. 저는 비중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 투자자분은 그래도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누구는 돈이 현금만 몽땅 있고 무서워서 조금씩만 사는 분도 있는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투자에. 네. 그래도 많이 사야 많이 먹죠. 100만 원 사서 5% 드실 거예요. 1000만 원 사서 5% 드실 거예요. 1,000만 원 사서. 그죠? 100만 원 사서 20% 드실 거예요. 1억 사서 2% 드실 거예요. 1억 사서. 그죠? 네. 그러려면 종목 선택을 잘해야겠죠. 그죠? 네, 네. 그리고 그 종목에 내가 500만 원 살 거냐, 1000만 원 살 거냐, 또는 내가 5천만 원, 1억 더 배팅할 수 있어. 그러려면 종목 픽을 잘해야겠죠. 네. 예. 그래서 인탑스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제 기술적이잖아요. 그 네, 어떤 네, 네. 종목도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삼성전자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21년도에 10만 전자, 10만 전자 외쳤지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 종목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네. 말씀은 종목 선택이 주식 투자의 한 80에서 90%를 좌지우지해요. 종목 선택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종목 선택은 잘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하며 비중을 어떻게 요리를 할 거냐잖아요. 음식을 할 때 똑같은 라면이어도 누구는 맛있게 하고 누구는 싱겁게 할 수도 있잖아요. 비유가 되나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종목은 여기 이제 3월 17일 제가 좀 말이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3월 17일 요 자리가 단기적으로 맥자리예요. 인탑스 그 전에 어떤 분이 또 문의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본 건 다 기억합니다. 예, 네. 제가 했던 얘기도 다 기억하고 그래서 요 라인이 깨지지만 아니한다면 요 라인대가 근데 여기 하단까지는 안 오면 좋겠지만 네. 요 하단까지 안 오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았겠고요. 그런데 뭐 이제 시장에 맞물려서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물타기를 조금 안 하고 참으셨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면 좀 네, 마음의 오늘 심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네, 마음의 심리가 좀 더 여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물타기 반반했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왜냐면 남겨놓고, 네. 이제 저점이라는 건 누구도 알지 못하잖아요. 네, 지나고 나면 여기가 저점이었네 아는 거죠. 그죠? 네. 여기가 저점인 건 아닐지는 모르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뭐냐? 방법은 어떻게 되냐? 잠시만요. 이 구간에서 내가 이제 가령 여기서 매수를 할 거야. 딱 네. 생각을 하는 거죠. 한 34,000원. 오늘 매수는 잘하신 거예요. 그 전에 사서 갖고 온 게 문제인 거지. 네네. 아셨죠? 네네. 그래서 여기 구간대에서 매수하신 건 잘하신 건데 혹은 또 이제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본다면 여기와 여기서 사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딱 오늘 저점 매수인 거야. 그죠? 보이죠? 네. 네. 예, 딱 거의 저점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분석의 능력을 조금만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 기술만 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종목을 손절 따위는 없다. 내가 이 종목을 선택했고 시간과 기간이 걸리더라도 분할 매수로 성공을 할 테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예. 자, 그런 면에서 그래도 제가 이제 마음 편하게 말씀드린 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내가 선생님 매수가, 그러니까 우리 내 단가가 조금 높고 비중이 많으니까 흔들린 것뿐이에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근데 다만 36,600원, 약 3만 원대가 훼손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10%가 더 빠지는 건데, 그죠?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매수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올라가시면 조금씩 물량 팔면서 한번 지켜보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네. 있는 거니까 아셨죠? 네네네. 그러나 네. 추가 하락하면 기다렸다가 오히려 더 매수하시는 건 좋은데 턴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얼마나 빠질지 네네. 모르잖아.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아래서 하면 좋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3만 원까지 안 내려가면 좋겠고 첫 번째 3만 1,000원에서 3만 원 구간까지 안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구간이 내려갔을 때 거기서 지지받고 턴한다. 그럼 오히려 또 타점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여기도 그냥 무너진다. 그럼 다시 올라옵니다.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네네. 그런데 위에서 많이 사가지고 내려가면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남들은 더 좋은 찬스. 야 드디어 이제 매수의 절호의 찬스다. 예?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 근데 나는 현금이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현금 일단은 뭐 인탑스뿐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이 그런 어떤 중요 기회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에 대한 어떤 욕심, 수익에 대한 타겟을 조금만 낮추시고 좀 유연하게 종목과 현금, 이 계좌를 좀 운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은 도너 리포트 신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돈 워리 스탁 우리 포트 편입된 종목 그리고 또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계속 제가 시장 얘기를 하는데 이제 평소에는 얘기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다만 중요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또 계속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에 참여하는 동안 좀 혼자 또 외롭게 쓸쓸히 고통 받으면서 하지 마시고 제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함께 시장의 중요 국면이 있으면 제가 체크해서 계속 정보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추천드리고 편입했던 종목들을 큰 시세가 나오진 않았지만 뭐 단기적으로 5에서 10% 레인지를 계속 시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 노란 톡방에서는 계속 수익 챙기셔라. 시장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윙 종목이라고 하면 저도 20%, 30% 또는 40%, 50% 때론 100% 큰 시세를 바라보고 끌고 갑니다. 또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개별 종목, 그 종목의 힘으로만 가기에는 힘들다 이거죠. 시장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오늘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나들이 가야지, 소풍 가야지.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가 비가 온대요. 그럼 비 안 오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비유가 맞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시장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아도 상승한 종목은 있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 위메이드라는 종목인데 이날 여기서 매수를 했고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차트 보시면서 이해할게요.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요 구간대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5만 1,000원 혹은 4만 원 중반대 매수하셔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5만 8,000원 요거한테 챙겨드렸고 또 한국전자금융 또 보시면 제가 여기서 언급드리고 나서 매수 우리가 이제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사인을 드립니다. 매수하고 또 바로 먹고 나와요. 물론 주가는 다시 내려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지금 시장이 물론 계속 가는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 이거죠. 냉탕, 온탕, 오늘은 올랐는데 내일은 빠지고 오늘은 빠졌는데 내일은 오르고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면 5월 중하순경에 이제 내일부터 시장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다시 5월 하반기나 5월 말이나 6월 초에 내려올 수 있겠고요. 5월 중하순에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 다시 5월 말경부터 6월은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월 우리 미국 계속 주시하자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완연한 상승장의 유동성 막 활활 타오르는 불장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간단하게 5% 10% 레인지라도 짧게 챙겨가자 이거죠 제 말은. 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먼저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는 제가 이제 빼도록 할게요. 뭐 다 말씀드린 종목들이고 또 궁금하시면 제 노란 톡방에 오시면 또 이어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도 그 다음날 매수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시세를 줬거든요. 지금 마우스가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스윙 관점으로 뭐 종목 픽을 해서 계속 쭉 뭐 10% 적어도 10에서 20% 30% 40% 50, 60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만 지금 시장 마켓 자체가 그러지 못하는 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쉽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오케이 나는 단기 대응을 할 거야. 5%든 10%든 나는 물론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고 더 수익을 추구하고 싶지만 종목이 혹은 약할 수도 있는 거고 종목은 괜찮지만 시장 마켓이 투심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분할 매도를 한다던가 챙기고 다시 내려오면 한다던가 아니면 수익 실현하고 안 내려오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되고 얼마든지 지금은 그렇게 발 빠르게든 좀 천천히든 움직이시는 게 좀 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되면 억지로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이메이드나 한국전자금융이나 디스플레이텍이나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려서 또 수익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위아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길어지고는 있어요. 늘어지고 있어서 저도 조금은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뭐 가격대는 충분히 우리 매수가잖아요. 그죠? 6만 원. 그래서 현대위아의 경우는 6만 원 부근대에서 뭐 비중 5에서 10% 정도면 충분히 매력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추이에 따라서 올라가면 뭐 분할 매도하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나온다면 또 급락이 나온다면 제가 또 코멘트 드릴 테니까 제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현대유아라는 종목도 함께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신규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신규 종목 전에 제가 이제 한번 또 아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2차 전지로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동안 2차 전지로 수익도 내지 못했고, 그죠? 그런데 2차 전지가 빠지니까 코스닥이 흔들리면서 다른 섹터, 또 내 종목도 흔들리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화도 나고, 그러죠? 그래서 그동안에 2차 전지로 수익을 내신 분들은 내신 분대로 가시겠지만 2차 전지로 수익을 못 내고 나는 2차 전지가 내려오면 분할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때가 됐으니 이제 좀 더 레인지를 넓혀가지고 분할 계획을 잘 짜가지고 종목 선택부터 중요 하단 가격대들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또 전략을 세워서 풀어나가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페라이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페라이트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테슬라 머스크 회장이 그 히토류가 아닌 이제 페라이트를 활용해서 또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5월 초에 페라이트가 훈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죠? 지금 페라이트의 관련주도 제가 또 내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페라이트 종목 지금 5월 초에 강하게 올라갔었다가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충분히 이제 저가 매력이 있는 페라이트 종목, 급등 세력 종목도 제가 지금 뽑아놨으니까 오셔서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었죠. 물려도 자동차, 반도체, 그죠? 반도체 결국에는 지금 훈풍으로 가고 있고, 자동차가 가는데 왜 반도체는 안 가느냐? 반도체가 가면 자동차는 쉽니다. 반도체가 가면 자동차가 쉬게 돼 있어요. 이 두 섹터는, 두 산업은 이렇게 저울질로 이런 식으로 이 두 섹터가 같이 가면 가령 뭐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라던가 이 두 종목이 같이 가버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강승, 상승, 강한 상승 불장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그냥 업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붙잡아 놓고 순환매, 수급을 돌기 때문에 지금 최근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계속 보되 이제 또 내려올 때 수익 실현해 주시면서 내려오면 또 분할 매수 해보면 되고, 지금 침체돼 있고 조용할 때 반도체 조금씩 사부작 살포시 모아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가운데 최근에 구제역 뭐 내용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바이오 기업의 SK그룹의 계열사 중에 SK 디스커버리의 SK케미컬, 또 SK케미컬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일전에 한번 다뤄드렸던 종목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제 노란 톡방에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함께 이제 투자의 전략 점검하고 앞으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빠르게 드려볼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21년도에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그 수혜를 받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구간에서 이제 상장을 했고, 공모가가 65,000원이었거든요. 공모가 65,000원이었는데 상장을 하면서 더블, 그리고 상한가, 흔히 말하는 따상을 보였고, 공모가 대비 약 5배, 또 상장가 대비 약 2배 상승을 했다가 고점 대비 약 82%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점 대비 약 16%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바닥권이라는 거죠. 실체가 없는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바이오 우량 기업인데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했고, 또 지금은 이제 하락을 면치 못하는 흐름이지만 고점 대비 80%가 빠졌고, 공모가가 얼마라고 그랬죠? 65,000원. 근데 저점이 65,200원. 그러니까 공모가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탐색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4월과 5월에 바이오 쪽이 한 번씩 순풍이 되면서 이 해당 종목도 한번 들썩였는데, 지금 구간대부터 이제 주시하고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풀어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도너 리포트 종목 편입은 여기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장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내일 또 함께 할 텐데, 내일도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데 계속 제가 같은 얘기
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시장 얘기를 제가 다루어 드리고 있는데요. 오른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하락한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다 이겁니다. 왜냐? 5월 지금 중하순경에 나오는 흐름은 결국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부터 올라간다면 고점 뚫고 간다가 아니라 다시 내려올 것이고 내일부터 올라간다면 다시 내려올 것이고 내려간다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올라간다면 내 종목 좀 떨굴 수 있으면 떨구고 현금화하고 내려가면 오히려 좀 더 사서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하고 이 전략을 좀 세우면 어떨까 싶어요. 아셨죠? 자, 돈 워리. 시장도 돈 워리, 종목도 돈 워리, 우리 돈 워리 스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